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가계빚이 1,4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3년 만에 가장 적었지만 여전히 소득에 비해 가계빚 증가세가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서초구, 강남구와 강동구 등지는 의뢰 신도시 입주 물량 증가와 재건축 대상 등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회장이 모두 4,300억 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면서 임대주택법 위반 등 적용된 범죄 사실만 12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지난해 세전 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제품의 고른 가격 강세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올해 1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으로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또 짚어보는 코인 돋보기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한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이고요. 목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함께 나오셨는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녁 또 두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와주셨는데요. 일단 뭐 앞서서도 저희가 또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셨듯이 양지수 오늘 하루 만에 또 떨어졌습니다. 이강민 전문가님. 네,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이는데요. 지금 흐름을 2016년 초나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다가 상승할 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만 봐도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당시의 지수와 지금의 지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라서 여기에서 지수가 강하게 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다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이 가장 유효한 시장이다라는 그런 말씀 또 더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함께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최근 코인 시장도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 어윤학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복세를 보이던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와 오늘은 좀 낙폭이 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측 매매보다는 확인 매매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듯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 최근 조정의 그 이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시장과 그리고 코인 시세가 참 많이 변동성이 최근에 다시 불거져 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을 어떻게 또 돌파해야 되는지 또 주의사항은 어떠한지 그 부분 잠시 후에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주시면은요. 이번 시간과 그리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 저희 방송 끝날 시간에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보내주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거기에 아카데미 시청권까지 꼭 받아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801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항상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농심을 매수가 30만 4,3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농심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의 농심 종가 확인하면요. 0.50% 강보합으로 30만 4,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농심도 작년 말에서부터 지금의 가격대까지 꽤 긴 추세로 보자면은 좀 그런 변동성 보여줬는데 일단 38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농심 종목은 적정 주가가 57만 200원으로 비교가 0.53, 지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전반적으로 같이 좀 살펴보면 지금 고평가된 종목들도 적정 주가 비교값이 3, 즉 3배를 넘지를 않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평가된 상위 지금 5종목도 보면은 약 5분의 1 정도 저평가된 상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살펴보면 이 종목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중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단기 추세는 올 초부터 계속해서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이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좀 저점을 높이는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월 14일 최저점 29만 2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좀 단기 반등을 이어가면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기와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매수가가 30만 4,300원, 지금 종가는 30만 4,000원, 거의 매수가와 동일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농심의 경우에는 단기로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5%, 수익 5%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지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지수의 상황을 봐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매수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30만 4,000원이죠. 매수를 하신 가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밀리고 있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플러스 5%라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10% 정도는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짧게 수익만 노리자는 생각이고요. 지수 흐름이 불안하죠. 그리고 업종의 흐름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강하게 반등을 하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조금 어려움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특히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기관들의 리포트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농심의 그 2018년에 반등이 기대된다,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기관이 거의 투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가격적인 낙폭에 의한 단기 짧은 반등은 가능하나 중기적인 반등은 어렵다. 그래서 짧은 수익만 노리자는 생각이고요. 지금 농심의 기업 흐름 자체도 고점은 찍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매출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라면 업계의 절대 강자였죠. 과거에는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70%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지금 5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 중국 시장은 사드 관련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투명한 전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 지수 흐름, 그리고 업종의 흐름, 그리고 종목의 흐름, 거기에다가 수급적인 흐름까지 감안했을 때는 단기로 짧은 반등만 노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5%가 되면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때는 저점을 다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5%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하고 일단 지수를 확인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위아래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5% 정도의 목표가와 그리고 5%의 손절가 잡아드렸고요. 일단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한 부분이지만 일단 지수를 가장 고려하시면서 종목을 대응하셔라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48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을 매수가 49,000원에 비중 5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장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4.77%나 빠지면서 34,950원에 마감이 돼서 갑니다. 지금 제약주이기도 한데요. 일단 상장된 지 별로 되지 않은 종목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좀 변동폭이 좀 꽤 큰데 손실 구간이 좀 많은 구간이십니다. 먼저 추세가 좀 지금 확인될까요? 네, 일단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1,500원으로 비교값은 3.33, 약 3배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려고 했지만 지금 추세는 나오지 않은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제약업종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업종 내에 지금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21선을 좀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는 중기와 단기 모두 확인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제 추세를 좀 보실 때도 한 10거래일, 20거래일 정도 보면서 이 업종 추세하고 좀 흐름이 같이 가는지, 만약에 업종 추세와 달리 간다 그러면은 종목 자체만으로 좀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된 주이기 때문에 일단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구간 추산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동구바이오제약 49,000원대라면은 매수를 지금 상장하자마자 좀 몇 거래일 안에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손실폭이 꽤 크세요.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반등하면은 마이너스 10%에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30%에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다 보면은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했을 때는 저점을 깨고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49,000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요. 상장을 한 날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도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상한가를 닫고 하루 더 가라, 그런 심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신규주는 함부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추세가 아직 완벽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을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신규주는 역시 그 공모가를 보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이 종목의 공모가가 16,000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주가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16,000원 위에서는 부담스러운 주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규주는 또 한 가지 볼 게 시장의 상황입니다. 신규주는 상장 당시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수의 흐름이나 업종의 흐름이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데 지수도 불안한 흐름이고요. 업종도 조정을 받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종목 자체적으로 이렇게 상장 당시의 흐름은 좋지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과연 공모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역시 그 물량이 출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일단은 매도를 하고 저점으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해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해도 물량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또 던질 거고요. 저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도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을 뚫고 계속 가기 어렵다. 현재 상태는 지수 상황, 업종의 흐름, 그리고 종목의 공모가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강한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절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또 저점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비중이 50%입니다. 신규주의 흐름이 전혀 정립되지 않은 이런 종목을 무턱대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로 50%씩 매수하시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 10%나 손절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동구바이오제약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를 좀 매수를 하실 때 유의점도 다시 이 종목을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손절 마이너스 30% 처리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신규 상장주는 이 공모가 대비해서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030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알서포트를 매수가 2,750원의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알서포트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할게요. 알서포트는 오늘 1.05% 상승하면서 2,88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2,7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고요. 알서포트도 최근에 변동성이 꽤 컸네요. 네. 네, 알서포트 종목은 일단 적정주가 2,700원으로 지금 비교가 1.07, 현재 값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좀 특이한 그런 종목인데 일단 업종 구분은 디지털 콘텐츠 업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소프트웨어가 좀 더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지수는 크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세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에 이제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한 그런 뭐 인증 사업을 좀 진출을 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테마주로 같이 묶였고 그래서 지금 중기 추세는 상승 그리고 단기 추세도 어제와 오늘 21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점이 작년 12월 18일 최근의 최고점입니다. 3,585원 기록한 이후에 좀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서포트는 중기와 단기는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상승세로 일단은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일단 이 수익권에서 어떻게 위아래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가 자체가 사실 매수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가격은 괜찮았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도 괜찮았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하락하면서 가격이 약간 부담 있는 가격이 됐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매수하실 당시를 보면은 매수하실만 했어요. 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매수를 하시고 나서 물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하락했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지금 10%만 해도 20%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만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61선을 이탈을 한번 했다 그러면은 121선 이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급등 나가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고 단기 매매만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호화폐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악재를 안고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킨다. 이 테마를 활성화시키고 거래소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악재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빠지면은 정말 심하게 빠졌다 싶을 때는 저점 매수해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짧은 수익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중기로 매매할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보다는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은 10%만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10%가 되면은 121선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테마 전반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주셨다가 테마가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그때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일단은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지금은 반등이 나와야 하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빠지면은 또 특히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단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걸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종목에 대해서 대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한 흐름과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서포트 일단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 있는 만큼 그 부분 좀 짧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중기적인 보유보다는 짧게 대응하시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0%에 대한 대응 방법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끝자리 824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봉 LS를 매수가 13,100원에 비중 50% 전망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대봉 LS 같은 경우는요, 4.60% 밀리면서 12,4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알서포트 살펴봤는데 그 알서포트와 좀 짧게나마 추세가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연구원님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대봉 LS 종목은 적정 주가 19,700원, 비교가 0.63, 코스닥 제약인 업종에 비하면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를 좀 살펴보면은 이 종목은 올해 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이번 달 들어서 2월 초부터 지금 연속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중기와 단기 지금 모두 상승 추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적정 주가 가격을 보니까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매수가가 13,100원이고 오늘장의 하락으로 손실 구간에 지금 접어드셨는데 일단 비중도 50%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도 최근에 그 뉴스로 가는 흐름이죠.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더 하락하면은 손절 10%는 하십시오. 왜냐면은 가격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비중이 50%입니다. 추가 하락했을 때는 손실이 커지죠. 그리고 종목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뉴스가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에 35% 비중은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냥 상승하면은 수익은 15%, 그리고 다시 하락했을 때는 11,800원에 15%를 다시 추가하십시오. 그래서 비중이 30%가 되겠죠.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10%, 수익 20%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자체가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50%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 종목에 단기에 급등한 종목을 50%씩 비중을 들어가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로 언제든지 급등 나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매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4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위에서 따라잡았죠. 그런데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추가 대응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흐름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고 또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덜어주자는 얘기고요. 하락하면은 역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는 흐름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약 종목들이 뉴스로 급등하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처럼 그렇게 강하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급등을 시킬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의 흐름만 이용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비중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해주시고요. 반등이 나와주면은 여기서 장중에라도 급등락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일단 35% 비중은 매도를 하세요. 혹시 반등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험 관리도 같이 하면서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상승하면 15% 정도 매도하고 확실히 조정받으시면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락했을 때는 11,800원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단가가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까지 끌고 가보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50%인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 마이너스 10%에서 좀 처리하시거나 상승 시 본전에 비중 35%를 좀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 15%로 수익을 15% 그리고 혹은 11,800원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셔서 대응을 해보시자라는 이런 유연한 전략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077님
힐링 보내주신 문자고요. 수고하십니다. 팜스웰 바이오를 매수가 6,300원의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팜스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4.33% 밀립니다. 6,4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네, 오늘 좀 꽤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 상황인데 추세와 함께 일단 적정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웰 바이오 종목은 적정 주가 1,000원, 비교가 6.41, 약 6배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유통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하는 일은 이제 제약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코스닥 유통업종 지금 고평가 탑5 중에서 팜스웰 바이오가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 지금 화면으로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보면은 작년 12월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서서히 횡보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장 이제 21선을 종가가 지금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이지만 단기 추세의 횡보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팜스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기와 상승 추세는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주가 비고값은 6.41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팜스웰 바이오 오늘은 좀 낙폭이 크지만 일단 그래도 수익권을 좀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하락하면 본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수익 20%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자. 다만 비중은 조금 작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정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그리고 최근에 역시 제약업종들이 늘 그렇듯이 뉴스로 가는 흐름입니다. 관계사가 암진단 키트를 수출했다는 그런 뉴스인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은 이 종목의 이 기업에 대한 그런 흐름도 조금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한 면이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또 재무구조나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기로 계속 끌고 갈 만한 안정적인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약간 높죠.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닙니다. 사실 61선을 이탈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하락하게 되면은 121선 이탈 가능성이 있고요.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이전에 기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21선을 이탈하고 반등이 또 나오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매수를 하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뉴스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종목은 이미 11월이었죠. 10월부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하게 계속해서 치고 가지 못한다는 건 역시 이 효과가 이미 거의 다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지 않으면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약업종의 흐름이 또 이 종목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약이 꺾이면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기술적으로도 61선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높다는 점, 그리고 이미 주가에 호재가 반영이 됐다는 점, 그리고 업종 자체의 흐름이 꺾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20% 정도 매도를 흐름이 단기 흐름을 이용해서 그 정도 끌고 가보시면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락했을 때는 일단 매수가 자체가 위치나 가격적으로나 불안하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소액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팜스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익권에 계시지만 일단 좀 하락 시에도 본전에서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계속해서 수익권 지켜낼 시에는 20%에 대한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확실한 조정 시 접근이 좀 유효하고 종목에 대한 특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 비중은 좀 작게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끝자리 1442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서울제약을 매수하셨네요. 매수가 13,400원의 비중 20%, 향후 전망 궁금해하셨습니다. 자,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1.48% 밀리면서 13,3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밀린 흐름이지만요. 최근에 10,000원대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만 4번째 제약 관련된 업종 상담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적정 주가 18,700원, 비교가 0.71, 제약 업종인데도 이 종목도 소폭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중기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도 상승 추세. 하지만 중기적으로 121선하고 61선하고 지금 거의 이제 붙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중기와 단기는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정주가 보면은 제약바이오주에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매수가가 13,400원, 오늘의 종가는 13,300원, 딱 100원 차이입니다. 매수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본전 근처인데요. 금요일에 상승 출발하면은 수익은 10% 정도 짧게 노려보시고요. 하락 출발하면은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십시오. 최소한 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추세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찍은 고점을 결국은 다시 넘어가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에 대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단기 흐름이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 종목은 또 치매 관련주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관련주들은 또 조정을 받는 흐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조금 불안한 흐름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단기든 중기든 조정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 이 주가를 넘어가겠다 생각하고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주가는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 10%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역시 하락 출발했을 때는 최대한 본전 근처에서 움직이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고 더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치매 관련주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기업 흐름이 그나마 제약업종 중에서는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점에서만 매수를 하시면은 사실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점에서 50% 이상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높다는 점을 들었을 때는 네.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익 10%나 금요일에 하락 출발했을 때는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시작과 가격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상승 시에는 수익 10%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좀 하락 시에는 본전에서 매도 후에 확실하게 가격대 조정 시 저점 매수 접근 전략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클린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제시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봉투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전히 칩스앤미디어 화율장에 신규 편입한 이후 오늘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률이 더욱더 높아졌네요. 8.3%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죠. 네, 이틀 전입니다. 그때 신규 종목으로 칩스앤미디어를 신규 매수를 했고 그때도 좀 수익권으로 가져가셨는데 오늘은 8.3%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신 이유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편입하실지에 대한 포트 점검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은 사실 크게 부담은 없는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차 테마주죠. 자율주행차 테마주들이 최근에 꾸준히 흐름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상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죠.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121선을 이탈했고요.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8,500원에 매수를 한 이후에 수익은 20%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표 수익이 안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본전이 오면 일단 정리 후에 그 상황을 봐서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할까 했는데 본전 근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목표가가
올 때까지는 홀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테마주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갑자기 정말 폭락하는 상황이 온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정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상황을 봐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물론 매매를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런지 매수가 안 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매수가 됐다가 또 장중에 매도를 하는 그런 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포트에는 이 칩셋미디어 한 종목만 편입이 돼서 그대로 끌고 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실전 추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릴 종목은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문전자에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과거에 정치인 테마주로, 대선 테마주였죠. 반기문 테마주로 움직였던 맞아요.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허무하셨을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갑자기 후보에 사퇴하면서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계속 흐름이 쭉 저점에서 횡보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수소차 테마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그때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가격이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눌림목을 줬죠. 그래서 2,700원에 추천을 했고요. 목표 수익 20%는 오늘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 달성이 됐는데 이 종목을 저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종목이 어떤 뉴스나 좋은 흐름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고 나면은 곧바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종목은 시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나 아니면 눌림목을 준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도 기술적으로 자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매수하면 되고요. 사실 이 종목은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관리 종목이나 그리고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적자가 영업 적자가 나오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종목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실적 기업의 그 기업 내용이 아주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 봤고요. 그래서 추천을 했던 그런 사례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짧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종목을 매수할 때 항상 저점 매수나 눌림목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우량주를 중기로 생각하고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홀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수의 흐름을 더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을 조금만 보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불안하다는 걸 굉장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덤빌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우량주를 매수해서 중기로 끌고 갈 그럴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마주나 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짧게 비중을 작게 하면서 매매를 반복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미디어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20%에 대한 달성 여부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좀 계속해서 끌고 가보시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추천 사례 성문전자에 대한 부분 좀 짧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코인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슈와 그리고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EU 집행위 쪽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다음 주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시작된다는 이슈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각국에서 암호화폐를 좀 발행하면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EU 쪽에서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이슈인데요. 두 가지 이슈 연구원님과 함께 또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 오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 경제의 큰 기반을 차지하는데 오일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떤 베네수엘라 자체적인 화폐가 좀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국가에서 좀 이제 발행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뭔가 경제적인 그런 회복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난주 말씀드렸던 텔레그램의 케이스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시범 케이스고 이게 만약 성공적인 결과가 거둔다면 다른 석유 또는 자원 부국 어떤 국가들도 이제 좀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EU에서 이제 좀 급진적으로 뭐 거래를 바로 중단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합리적인 그런 규제 방안이 좀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G20 정상회담까지는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제 관련해서는 좀 긴 호흡 안에서 문제를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서서 뭐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가격대가 좀 최근에 변동성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시세 확인할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1,400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다가 어제와 오늘 좀 많이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1,200만 원대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지금 가장 유력한 원인은 일본의 그 SFD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비트플라이어라고 하는 일본 최대의 어떤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데 비트코인 현물과 그리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간의 가격 차이가 10% 이상이 나면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페널티를 매기고 오히려 매도하는 사람한테 좀 이득을 준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0% 이상 가격 차이가 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한 그런 이제 제도인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나자마자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인 암호화폐의 가격들이 최근 24시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고, 1시간으로 보면은 조금 회복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복세가 상당히 지금 약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지금 이제 일본의 그 비트플라이어라는 사이트의 차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가격이 좀 거래를 이게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비트플라이어 사이트의 가격이 좀 선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죠. 요 이제 비트플라이어 사이트의 비트코인 가격을 좀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세 알아보면서 이렇게 꿀팁까지 함께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일단 코인 관련된 사기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 미리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좀 주의하셔서 이런 부분 가려내셔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사기 방법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방지할 수 있을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채굴 사기입니다. 솔직히 온라인 채굴을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서버를 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용 후기 그리고 커뮤니티 등에서 그래도 여기는 좀 검증된 곳이다 이런 데를 좀 이용하는 게 맞겠고, 그리고 오프라인 채굴장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곳이면은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직접 방문을 하는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언제든지 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졸지의 사이트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공장이 뭐 다른 데로 소위 말하는 뭐 야반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염두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공장이 있고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이런 식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채굴을 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지난번 이제 비트코인 캐시 설명드리면서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CEO로 있는 비트메인사, 그 비트메인사의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만 먼저 해놓고 정작 기계가 이제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현재 지금 그 지포스사에서 나오는 GTX 뭐 1050, 1060, 1070, 1080까지 숫자가 높아질수록 가격도 올라가고 성능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래픽 카드의 단가가 지금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6개에서 8개까지를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채굴기를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간혹 채굴 기계의 어떤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판매 가격이 그래픽카드 가격보다 더 낮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채굴 결과, 즉 암호화폐를 이제 전송을 할 때 사실 지갑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계정 주소까지, 계정 권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일단 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안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추천인제도 뭐 고수익을 약속한다든지 고정 이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위탁하는 그런 어떤 행사장 뭐 이런 데서 막 크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도 연예인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마치 연예인이 이제 보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를 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거래소의 계좌 대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거래소 계좌를 빌려주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다 그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ICO 사기입니다. 일단 ICO 대행은 무조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ICO에 혹시 참여를 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이제 등록이 된 코인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ec.gov라는 이제 그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이 현금화할 수 있는지 또 블록체인이 어떠한 플랫폼에 기반을 하고 있는지 또 소스 코드는 실제로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런 점들을 좀 살피면서 일단 좀 ICO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동안 잠깐 쉬었었던 이제 알트코인 살펴보는 시간으로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기에 대한 유형과 그리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미리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좀 각별히 좀 참고를 하셔서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무료 방송으로 찾아갔는데 이번 주는 더욱더 특별하게 토요일로 잠시 좀 시간을 옮기신다고 하는데 무료 방송 좀 오랜만에 한번 고지해 주실까요? 네, 무료 방송을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만 토요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사항도 나갔고요. 그래서 그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보다는 약간 좀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요. 좋은 내용도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하면은 바로 또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좀 아쉽게 다루지 못한 내용은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자유롭고 좀 활발하게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방송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두 분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영 대표님의 트위터 팔로우 하시면은 다양한 투자 전략과 공지사항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트위터도 많은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무료 방송과 다양한 공지사항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